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1-1의 처짐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볼게요. 1번, 그림과 같은 단순보가 이렇게 있고요. 단순보라는 얘기는 하나의 힌지, 하나의 롤러를 갖는 우리가 보 구조를 의미한다고 했고, 여기에 전체 지간에 이렇게 등분파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최대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보가 이렇게 처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최대 처짐은 여기 지간 중앙에서 발생을 할 건데, 이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 384 2i분의 5wa 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면 답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표를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토목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만 외우면 돼요. 이건 이론서에 있으니까 한번 암기를 해주고, 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등분파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여기 단순보라고 했으니까 단순보를 이렇게 그리고, 상상 안 되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 등분파 하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때 중앙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밑으로 얼만큼 처지느냐? 여기 384 2r분의 5wa 자승이죠. 답이 4번이고. 그러니까 이거만 외우면 5초죠, 5초. 3번, 다음 단순보에서 지점 B에 여기에 MB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지점 A에서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가까운 쪽은 3EI분의 ML이고 먼 쪽은 6EI분의 M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EI분의 ML이니까 얘가 답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3EI분의 ML이었겠죠. 그렇죠? 이것도 공식이고요. 4번, 이것도 이제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지점 A에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A점의 처짐각과 B점의 처짐각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있을 때 가까운 쪽은 3EI분의 ML이고 먼 쪽은 이제 6EI분의 ML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세타 B분의 세타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식 외우면 바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볼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오류입니다.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모멘트가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B점에 이렇게 2톤미터의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A 및 B점의 처짐각이 각각 0.08라디안과 0.12라디안인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여기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면은 가까운 쪽은 3EI분의 ML이고 먼 쪽은 6EI분의 ML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2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문제 오류입니다.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이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면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A 지점에 3톤미터의 모멘트를 작용시키면은 B점에 얼마만큼의 처짐각이 발생시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해봐. 2톤미터만큼. 그러면 여기 세타가 얼마일까요? 이제 가까운 쪽이니까 이제 가까운 쪽에 0.1이고 먼 쪽에 0.08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모멘트가 2가 아니라 3을 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2가 아니고 3을 작용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얼만큼 발생을 하겠습니까? 2분의 3배만큼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뭔 말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가 아니라 얘가 3톤 미터를 이렇게 발생을 시킬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하중이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처짐각도 2분의 3배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12라디안이 작용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얘네들 수치가 조금 잘못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6번 이것도 하면 되지.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A점의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멘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가 여기 발생시키는 처짐각이 세타 1이라고 하면은 이건 얼마일까요? 모멘트랑 가까운 쪽 처짐각이니까 3EI분의 ML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가 여기 발생시키는 처짐각은 여기서 먼 쪽이니까 6EI분의 ML 할 건데 M이 이제 0.5M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처짐각이 지금 방향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는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처짐각이 발생을 한다. 항상 모멘트가 딱 있을 때 가까운 쪽은 3EI분의 ML, 먼 쪽은 6EI분의 ML. 여기서 가까운 쪽은 3EI분의 ML, 여기는 6EI분의 ML의 처짐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7번 이거는 이제 또 처짐 공식이죠.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모멘트 하중 m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여기 C점에서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얘가 처짐이 얼만큼 발생을 하느냐, 이거 공식이 이제 16 2i분의 ml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16 2i분의 ml제곱인데 여기 l이 얼마냐면 2l 더하기 2l이니까 4l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있고요. 8번 이것도 이제 거의 약간 9급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인데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림 A와 그림 B가 이렇게 있는데 중앙점의 처짐이 같아지도록 그림 B의 등분포 하중 W를 줄 건데 이거를 이제 P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래요.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일단 내가 여기 처짐이랑 여기 처짐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처짐을 구합니다. 중앙점의 처짐을. 얼마야? 단순모 지간에 집중하고 작용할 때 여기 처짐 공식은 48 2i분의 PL 3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요거야. 여기 델타 A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내가 이렇게 등분파 중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간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고 이 공식은 384 2i분의 5w의 4승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2i이기 때문에 384 2i 자리에다가 2i 갖다 넣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5w의 4승 갖다 넣었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 처짐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W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걔가 답입니다. 별거 없죠. 공식 이제 얘랑 얘 외웠냐 안 외웠냐 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9번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문제에서 단위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됐고요. 단위 변경된 게 아니고 숫자가 변경되죠. 숫자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죠.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중앙점 C점에 집중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해서 처짐 델타가 이렇게 발생을 했대요. 근데 델타가 0이 되도록 양쪽 지점에 모멘트 M을 작용시키려고 한대요. 여기다 이제 모멘트 M을 이렇게 작용을 시켜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 위치로. 이때 이 모멘트의 크기를 양쪽의 이 모멘트의 크기를 P와 L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여기다 이렇게 P를 줬을 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델타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공식이죠. 48 2i분의 PL 30만큼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갔는데 내가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모멘트를 줘가지고 얘를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 그래서 이 델타 M만큼 이 모멘트가 위로 들어 올린 이 처짐의 크기를 델타 M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델타 P랑 델타 M이 같으면 여기에 처짐이 없어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얘가 지금 밑으로 델타만큼 내렸는데 이 두 개 모멘트가 다시 델타만큼 올리면은 두 개가 상쇄되니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개의 모멘트가 얘를 얼만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까? 얘는 이제 16 2i분의 ml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도 들어 올리고 얘도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두 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개가 상쇄돼가지고 0이 돼줘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가 밑으로 이만큼 내렸고요. 모멘트 두 개가 이제 밑으로 위로 이만큼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되고 11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캔틀레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외워야 됩니다. 이 캔틀레버보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외우면 됩니다. 일단 외웠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캔틀레버보에서 B점의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고정단위니까 이렇게 직각을 유지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처짐 각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얼마입니까? 외워야 돼. 여기 6EI분의 W의 3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론서에 있는 볼게요.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12번을 볼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제대로 복원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탄성계수가 이렇게 있고요. 탄성계수 얘가 이제 2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료로 된 경관에서 10m의 캔틀레버 보가 이렇게 있대요.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 캔틀레버 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120kg/m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120kg/m예요. 이때 자유단의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에 처짐각 공식은 6ER분의 W의 3승은 맞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6은 숫자니까 이렇게 있고 2는 탄성계수니까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I를 갖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뭐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렇게 줬는데 뭐 IN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가 이렇게 두 글자로 줄 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아마 오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IN 아니었을까? 아래 첨자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단면 2차 모멘트인데 뉴트럴 엑시스,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해가지고 IN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이 시험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출제자가 실제로 문제를 낼 때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이렇게 IN이 의미하는 게 지금 단면 2차 모멘트예요. 근데 상관은 없어 문제 푸는데. 그래서 얘를 갖다 넣고요. 간단하게 그냥 I란 얘기입니다. I인데 아래 첨자 N이 지금 위로 올라갔는지 뭐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복원 과정에서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W가 얘가 이렇게 있고요. W가 이렇게 딱 들어갔고 L이 여기 10m가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이 딱 안 나올 거예요. 답은 일단 얘가 맞는데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단위를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줘야 얘가 나옵니다. 10의 제곱비.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아니더라도 얘가 지금 뭐 IN이 이렇게 잘못 나왔다 이런 문제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야만 얘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죠. 왜냐면은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써줬어야 돼. 뭐 단위를 뭐 킬로그램, 센티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문제고 뭐 답을 외워도 좋습니다. 13번 보의 길이가 L일 때 자유단의 처짐이 델타래요. 델타라고 나왔어. 이때 처짐이 4배가 되려면 보의 길이 L은 약 몇 배가 되어야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델타를 표현을 해봐. 그럼 내가 지금 캔텔레버브 끝단에 집중하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 올렸을 때 얼만큼 들어 올려집니까? 3EI분의 P의 3만큼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 공식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내가 L1으로 바꿀 거래요. 응? 새로운 L1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얘가 몇 배가 돼야 되냐면은 4델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P를 주고 얘가 이제 L1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위로 들어 올리면 얼만큼 올라갑니까? 3EI분의 P L1 삼승만큼 위로 일단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델타의 4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L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합니다. 얘가 4델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4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L1이 L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L분의 L1 형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딱 바꿔가지고 양변에다가 이제 3루트를 이렇게 씌워요. 3루트를. 근데 3루트 4가 1.587이니까 약 1.6배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됐고. 14번. 이런 것도 약간 이제 공무원 스타일인데 뭐 공식만 외우면 쉽습니다. 재질과 단면이 같은, 그러니까 재질과 단면이 같다는 얘기는 재질이 같다는 얘기는 탄성계수가 같다는 얘기고요. 뭐 단면이 같다는 얘기는 뭐 A도 같고 I도 같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I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캔텔레버보에서 자유단의 처짐을 갖게 하는 P2분의 P1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는 얼만큼 처짐이 발생을 할까요? 3EI분의 P의 3승만큼 발생을 할 건데 얘가 P가 되고 얘가 L이 되겠죠. 그렇죠? 그 각각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건데 얘도 이제 3EI분의 P의 3승이겠죠? 3EI분의 P2가 이렇게 있고 6의 3승이 이렇게 딱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두 개의 처짐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이렇게 같다고 놓고요. 문제에서 지금 P2분의 P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2분의 P1으로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 쉽죠? 15번. 이건 이제 단위만 변경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16번.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숫자나 단위만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단위가 아니고 숫자죠. 그렇죠? 숫자가 변경됐습니다.
17번.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다음 그림과 같은 캔틀러버 부여에서 휙 모멘트 M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캔틀러버 부가 이렇게 있었고요. 모멘트가 작용을 해. 이때 얘가 지금 이렇게 휘게 되는데 끝단에서 발생하는 이 처짐이 얼마냐? 그냥 2R분의 ml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18번. 캔틸러버 부의 끝단에 집중하중 P가 있고 모멘트 M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때 B점에서의 연직 변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씩 구합니다. 일단 내가 P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멘트가 없고 P만 있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밑으로 얼만큼 변형이 발생을 합니까? 3R분의 PR 함수만큼 밑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말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처짐이 델타 M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 얘는 얼마입니까? 2R분의 M을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B점에서 발생한 처짐은 지금 얘 때문에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고요. 얘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일까요?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얘를 플러스라고 놓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면은 밑에 방향인 거고요. 얘가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면은 위의 방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얘네들이 다 미지수기 때문에 이 결과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19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게 나중에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B점의 수평 변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 얘가 이렇게 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B점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평 변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집중하중 P를 이 B점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쪽으로 가져와 이렇게 P를.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B점에 대해서 이 P가 이렇게 모멘트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P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인데 이제 이게 모멘트 파이 길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 곱하기 2R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2PR이잖아. 그러니까 P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2PR만큼의 모멘트를 별도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난 지금부터 이 두 개 하중에 대한 B점의 수평 변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P는 B점의 수평 변이를 발생시키지 않겠죠. 얘는 그냥 꾹 누르는 힘이니까 B가 왼쪽 오른쪽으로 안 움직이죠. 여기 지금 이 모멘트 때문에 B점이 움직이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휘니까 B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처짐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아니 우리가 캔틀러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멘트가.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얼마큼 내려갑니까? 2R분의 ml 제곱만큼 내려가죠. 여기 지금 모멘트 때문에 얘가 얼만큼 움직이느냐? 2R분의 ml 제곱만큼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멘트 자리에 이제 2PR이 들어가는 거고 L 자리에 이제 여기 H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답이다. 이 문제 좋은 문제이고요. 나중에 뭐 9급 공무원 시험 쪽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번. 이거는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길이가 L이고 양단 고정보 중앙에 100kg 힘의 집중하중이 작용해서 중앙점의 처짐이 1mm 이하가 되려면 L은 최대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양단 고정이고요. 지간 중앙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점의 처짐이 1mm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처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양단 고정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각을 유지하고요. C점을 누르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변응 형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처짐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얼마냐면은 192 2R분의 P의 3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쓰는 공식은 아닌데 외워두면 좋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계산했을 때 이게 1mm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요. 얘를 계산을 했는데 얘가 1mm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됐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L이 최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L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대입해. 여기 1mm 있고 P가 100kg 힘이라고 했고요. 여기 192 이렇게 있고 E랑 I가 얼마입니까? 여기 E 있고 I 있잖아요. 그렇죠? 넣고 정리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L 3승이 요거고요. L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3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지. 왜냐면 어차피 솔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여러분들 바로 대입해도 돼요. 바로 대입하면 이거 풀어주겠지. 계산기가. 21번. 이건 이제 단위만 변경이 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단위, 뭐 숫자 이런 것만 변경이 됐습니다. 22번.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거의 뭐 전형적인 9급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계르보보에서 하중 P가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C점의 처짐이 얼만큼 발생하냐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정말 강조하는 게 있는데 게르보보라는 구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의 내부 힌지와 한 개의 힌지 또는 롤러로 보강된 구조를 게르보보라고 했고 게르보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서부터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보강된 부분부터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얘기한 건데 여기가 이제 보강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강된 부분에 하중이 없으면 여기를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이거 굉장히 팁입니다. 꿀팁이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 보강된 부분부터 해석을 할 건데 여기에 하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나한테 주어진 구조는 뭘까요? 요만큼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렇게 띄어서 보면 됩니다. 띄어서 보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전체가 4m고요. 전체가 4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고 여기서 내가 3m 위치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m 위치에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어.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처짐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너무 많아져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 눈앞에 이렇게 캔틀레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럼 변형 영상이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여기는 내가 고정단위니까 직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가 이렇게 휘겠죠. 손가락으로 눌렀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 뒷부분은 내가 하중을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안 휘고 직선을 유지합니다. 직선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곡선이고요. 곡선이고 여기서부터 3m 구간은 여기는 이렇게 내가 직선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여기 처짐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여기 곡선 부분이 있고 직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에서 내가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딱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델타 C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델타 1 더하기 델타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델타 1 더하기 델타 2. 됐죠? 그러면은 이 델타 1의 크기는 뭐랑 같을까요? 내가 여기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으니까 얘랑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1은 여기 델타 D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델타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델타 2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호도법 개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D라는 것은 이 길이에다가 여기 세타를 곱하면은 델타 2가 나옵니다. 델타 2가. 델타 D가 아니고 델타 2가. 뭔 얘기하는지 알죠? 아니 우리가 미소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세타에다가 여기 길이 L을 곱하면은 여기 이제 L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델타 2라는 것은 세타 D에다가 1m를 이렇게 곱하면은 호도법 개념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뭘 구해줘야 되냐면은 델타 D와 세타 D만 구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뒤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봅니다. 요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봐봐.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캔틀레버보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거기에 처짐은 얼만큼 발생을 합니까? 3EI분의 PL 3승만큼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EI분의 PL 3승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 그럼 P가 얼마입니까? 20톤이 이렇게 있고요. L은 내가 이제 3m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델타 D가 되는 거고
세타 D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2i분의 PL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에다가 20톤 갖다 넣고 L에다가 3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얘가 이만큼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수치 다 줬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2i가 얼마냐면은 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게르보보의 하중이 없을 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짐을 구하는 이 컨셉을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볼게요. 23번 이것도 이제 추가 공식이 있죠. 계속 공식이야 처짐은. 중앙에 집중하중 P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지점 A로부터 여기서부터 4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 D점의 처짐각과 수직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학생들이 뭐 48 2i분의 PL 3승이요 16 2i분의 PL 제곱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 단순보 지간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여기 지간 중앙에서 여기는 48 2i분의 PL 3승이고 여기 양쪽 지점에서 처짐각이 16 2i분의 PL 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거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점 D점에 대한 이 처짐과 처짐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순보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데 임의점에 대한 처짐과 처짐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별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델타 공식이 있고요. 세타 공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외우면 얘는 이렇게 보너스로 오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얘는 외워. 6EIL분의 PBX L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외운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미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X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곱해.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L제곱 X 마이너스 B제곱 X 마이너스 X 3승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미분을 죽어도 모르겠다. 그럼 두 개 외우면 됩니다. 그냥. 이거 외우고 얘를 외웠다라고 치고 나머지 대입을 할 건데 이 식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중 너머는 구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여기 공식을 보게 되면은 x가 들어갑니다. x가. 근데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점까지의 거리를 x,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질문, 여기서 봐야 될까요? 여기서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중 너머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B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위치가 이 하중을 넘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 됩니다. 하중 너머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x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들어가는 x는 여기서부터 d까지의 거리가 4분의 l이니까 4분의 l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들어가는 l은 이제 전체 길이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전체 l이 되는 거고 b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하중 너머의 길이 이게 이제 b가 됩니다.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걸 대입을 한다.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 델타 d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6EIL 들어갈 건데 L 자리에 L 갖다 넣고 그다음에 P가 이렇게 있고요. P가 이렇게 있고 B 자리에다가 2분의 L 갖다 넣고 X에다가 4분의 L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L은 L 갖다 넣고 B에다가 4분의 L 어디 갔어? B에다 2분의 L 갖다 넣고 X에다 4분의 L 갖다 넣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세타 D는 공식만 달라요. 공식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L, B, X를 쭉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외워서 쓰는 건 외워서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중 너머는 구할 수가 없다. 이 컨셉을 알아야 되고요. 24번.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최대 처짐은 A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발생하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델타 맥스가 어디서 발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눌렀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쳐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최대 처짐이 어디선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이 점의 위치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위치입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점의 위치는 거기서 내가 경사각 세타가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줘야 돼. 최대 처짐이라는 것은 이게 수평이 되는 점, 세타가 0인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찾으면 됩니다. 요거 세타가 0인 지점을.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세타가 0인 곳을 찾아줘야 되니까 세타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이 0이 되는 x를 찾으면 걔가 답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질문. 내가 지금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 x가 문제죠. x가. 얘를 내가 왼쪽부터 봐줘야 될까요? 오른쪽부터 봐줘야 될까요? 이건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이 세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봐. 아니 우리가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평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긴 쪽에서 수평선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서 수평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곡선 형상이 안 나오겠죠.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증명할 수 있지만 필요 없고 내가 긴 쪽에서 이 세타가 0이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 쪽에 있는 부분에서 x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쪽에서부터 x를 이렇게 측정을 할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b는 b는 이제 하중 너머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b가 되는 거고 l은 내가 이제 전체 길이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 근데 여기 앞에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분모니까 상관이 없고 하중이 0일 수도 없고 b가 0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l에다가 3을 갖다 넣고요. b에다가 1을 갖다 넣고 얘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이제 1.633m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33m가 되는 그 점에서 최대가 되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고 1.633m 지점이 여기가 세타가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딱 계산을 했는데 얘가 2보다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잘못 푼 겁니다. 뭔가 대입을 잘못한 거야. 이 x가 2보다 클 수는 없어요. 여기 긴 쪽에서 세타가 0인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됐고 25번 이것도 봅니다. 그림과 같은 보에서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위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차피 세타가 0인 지점을 찾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제 이 공식을 써가지고 얘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x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봐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봐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고. 왜냐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길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이 부분에서 세타가 0이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내가 x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x를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럼 l은 얼마냐면은 내가 전체 길이니까 5 더하기 15니까 20 이렇게 있고 b라는 건 하중 너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b가 이렇게 딱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또 0이 되는 거 구할 건데 얘는 0이 못 된다고 했어요. p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이제 요것만 보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것을. 그럼 l이 이제 20이 되고 b가 5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게 되면 이제 x가 5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5루트 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5루트 5 지점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루트 5m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일까? 전체 길이에서 5 루트 5 빼면 되겠죠. 그래서 20m에서 5 루트 5 빼게 되면은 8.82m 떨어진 곳에서 내가 세타가 0이고 거기서 최대 처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26번부터 봅시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림과 같은 캔텔레버보에서 집중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할 경우에 최대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끝단의 처짐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앞에는 휘고요. 앞에는 휘고 뒤에는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직선을 유지를 합니다. 엄밀히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는 휘고 뒤에는 직선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곡선과 직선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수평선을 이렇게 딱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윗부분을 델타1 여기를 델타2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델타 1 더하기 델타 2가 이렇게 되겠죠? 딱 됐는데 델타 1은 뭐랑 같습니까? 여기 델타 C랑 같습니까? 델타 C랑 같습니다. 여기다 하중 작용점 딱 됐고 그 다음에 이 델타 2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봐가지고 호두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에다가 여기 경사각도를 곱하면은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타 C 곱하기 B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델타 2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델타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이 뒷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만 내가 캔틀레버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캔틀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거기 처짐 공식이니까 3EI분의 PL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EI가 있고 P고 얘가 이제 L이 되니까 A의 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짐 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이제 우리가 2EI분의 PL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EI분의 P고 L이 이제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B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답인데 얘를 고르려고 했더니 답에 없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여기 안에 A랑 B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L과 A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L과 A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B가 L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내가 지금 3B, 2A 이렇게 하면은 A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더하고 A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3A가 되고 얘가 3B가 이렇게 있잖아요. 3A, 3B가 이렇게 있고 A가 딱 빠지잖아. 그럼 내가 3A 더하기 3B를 3L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풉니다. 2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캔틀레버보에서 A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처짐 형상을 상상을 해. 앞에는 이렇게 휘고요. 뒤에는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여기는 휘고 여기는 직선을 유지를 해. 그럼 내가 여기서 수평선을 딱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 델타 A는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딱 표현을 할 건데 델타 1은 델타 C랑 같죠. 그렇죠? 델타 2는 뭐랑 같습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딱 긋게 되면은 이 가로 길이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델타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뒷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캔틀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 처짐 공식이니까 3EI분의 PL 삼성 이렇게 할 건데 L 자리에 이제 2L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짐 각은 캔틀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각 공식이니까 2EI분의 PL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L 대신에 2L 갖다 넣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L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됐고요. 28번 또 합니다.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보에서 80kg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집중하게 작용하는데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여기는 휘고 여기는 휘고 뒤에는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겠죠. 이게 다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델타 C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델타 C는 내가 수평선을 긋게 되면은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델타 1은 델타 B랑 같고 여기 델타 2는 10cm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도법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로 곱하기 세타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표현을 하고 델타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뒷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캔틀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이니까 3EI분의 PL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3EI가 있고 P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에 삼성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타 B는 캔틀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각 공식이니까 2I분의 PL 제곱하면 되고 P가 얘고 L이 이제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10cm를 딱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기 딱 두드립니다. 두드리기 전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 3이 이렇게 있고 2i가 문제에서 얘랑 얘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랑 i 대입을 하고 80 있고 30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i 대입하고 나머지는 계산기에 두드리면 답이다. 뭐 너무 쉽죠? 29번 또 합니다. 이거는 공식이죠.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보에서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 가운데서 처짐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48 2i분의 5pl 삼승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이고요.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다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중 안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론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봐.
집중하중을 1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모멘트는 내가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만큼 돌아가니까 P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2분의 PL만큼의 모멘트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제 C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집중하중이 있고요. 2분의 PL만큼의 모멘트가 있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C점의 처짐을 이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 공식 3EI분의 PL 3승과 모멘트에 의한 처짐 공식 2EI분의 ML 제곱을 따로따로 대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결국에 48EI분의 5PL 3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굉장히 빈번하게 마주하는 하중 상황입니다. 됐고. 또 이어서 30번을 볼 건데 이거는 처음에 풀 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브에서 최대 처짐각 세타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등분파 하중이 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집중하중의 크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WL만큼의 집중하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중을 내가 1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모멘트는 내가 이제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니까 2분의 WL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2분의 L의 절반이니까 4분의 L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8분의 WL 제곱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내가 2분의 WL이 있고요. 8분의 WL 제곱만큼의 모멘트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때문에 발생하는 B점의 처짐각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은 다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휘고요. 이게 다 휘고 뒤에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이제 앞에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뒤에는 내가 이렇게 직선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세타 C를 구해봐. 세타 C를. 그러면은 이것만큼 여기서 내가 이제 똑같이 각도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세타 C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각이니까 2I분의 PL 제곱하면 되겠죠. P가 이렇게 들어가고 L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한 처짐각 공식이니까 2I분의 ML이 있습니다. 그래서 M 넣고 L 넣게 되면은 세타 C가 이제 8EI분의 W의 3승이 나와요. 여기 이제 8EI분의 W의 3승이 나오고 이것만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 B점에서.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여기가 내 뒤에를 내가 지금 직선으로 봤는데 여기가 실제 직선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실제 직선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기서 휘는 거를 별도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뒤에가 직선으로 해석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시 별도로 이렇게 딱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처짐각을 세타 B1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얘는 캔틸레버브 끝단에 등분파 하중이 있을 때 캔틸레버브 끝단에 이 처짐각 공식이니까 6EI분의 W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EI분의 W 있고 L의 3승, 2분의 L의 3승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48EI분의 W의 3승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얘랑 얘를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실제 세타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여기 있는 하중을 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얘네들 때문에 여기서 휘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이 처짐각을 이렇게 구했고요. 요걸 내가 세타 C라고 딱 구한 거고.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 이 휘는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휘는 것을 다시 별도로 이렇게 고려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은 이렇게 다 있으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만큼을 뺍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생시킨 B점의 처짐각에서 얘가 발생시킨 B점의 처짐각을 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전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처짐각 얼마 발생합니까? 6EI분의 W의 3승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얘 때문에 발생한 여기 처짐각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얘도 이제 여기는 휘고요. 여기는 직선이니까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안 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세타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요만큼만 딱 봐봐. 이렇게. 그럼 등분파 하중이 있는데 끝단에서 처짐각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6EI분의 W의 3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EI분의 WL 3승을 할 건데 2분의 L의 3승을 하고
여기 각도가 여기니까 결국에 이제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수험생들이 이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더 쉬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죽어도 모르겠다. 뭐 답을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식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 대해서 여기 2분의 L, 2분의 L일 때 여기만 등분파 하중이 있으면은 여기 차심각은 48 2분의 7W의 3승 이렇게 외우는 건데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너무 많아져요.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거 모르겠다. 이걸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죽어도 모르겠다. 그럼 공식을 하나 더 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31번 요거는 또 해줘야 되지. 다음 보의 C점의 수직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해봐. 여기만 하중을 받으면 얘가 처짐이 어떻게 발생을 할까? 여기는 휘겠죠? 근데 여기는 하중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휘고 여기는 직선을 유지합니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휘고 여기는 직선을 유지하니까 수평선을 딱 그어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델타 1은 델타 B랑 같으니까 델타 B라고 할 수가 있고 델타 2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를 삼각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호도법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에다가 세타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 B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딱 있고요. 그럼 이때 내가 이제 뒤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만 이렇게 캔틀레버버를 딱 봅니다. 그러면은 캔틀레버버가 이렇게 있고 등분파 하중이 있을 때 끝단의 처짐각은 8EI분의 W의 4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EI분의 W, L의 4승 이렇게 하고 처짐각은 6EI분의 W의 3승인데 L에다가 2분의 L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답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또 공식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공식만 가지고 이렇게 좀 응용을 해줘야 돼요. 32번. 앞에 있는 건데 조금 응용이 더 됐죠. 아래 그림의 캔틀레버버에서 C점과 B점의 처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가 누르게 되면 여기는 휘고 여기는 직선을 유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딱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델타 B를 구하려고 해봐. 델타 B를. 그럼 내가 수평선을 여기다 그어요. 이렇게. 그럼 델타 B는 내가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될 거고 델타 1 더하기 델타 2. 델타 1은 델타 C랑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2는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가로 곱하기 각도 이렇게 하니까 2분의 L 곱하기 세타 C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델타 B를 구하려면은 델타 C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델타 C는 얼마입니까?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여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딱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캔틀레버버가 있고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데 끝단의 처짐이니까 8EI분의 W의 자승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에다가 2분의 자승 갖다 이렇게 되면은 델타 C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결국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 세타 C는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니까 6EI분의 W의 3승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L에다가 2분의 갖다 놓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델타 C가 요만큼 나오고요. 델타 B가 이제 요만큼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문제에서 델타 C 대 델타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 대 얘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됐고요. 33번. 이것도 똑같아.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버에서 자유단 A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중을 여기만 받고 뒤에는 안 받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휘고요. 뒤에는 이렇게 직선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딱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A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휘고 여기는 직선이니까 수평선을 이렇게 딱 그어봐. 그럼 내가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1은 델타 C랑 같고요. 델타 2는 얘가 직선이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가로 길이 곱하기 세타 하면은 델타 2가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럼 델타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캔틀레버버 끝단에 집중 모멘트가 있을 때 밑으로 얼만큼 내려갑니까? 2EI분의 ml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L이 이제 4분의 3일이 되는 거고 여기 각도는 2i분의 ml이 있는데 L에다가 이제 4분의 3일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이제 이만큼 밑으로 내려간다. 굉장히 심플하죠. 34번. 이제 여기는 하중이 두 개인데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B점의 연직 변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뭐 밑으로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 근데 여기 집중하중도 있고 모멘트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면 되죠. 내가 일단 모멘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중하중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얼만큼 내려갑니까? 3이i분의 PR 3승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치? 그래서 P 때문에 이만큼 내려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P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모멘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하중을 받고 여기는 하중을 받지 않으니까 앞에 여기는 휘고요. 뒤에는 이렇게 직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얘를 구해줘야 돼. 얘가 지금 모멘트에 의한 처짐이니까 델타 M이라고 합시다. 델타 M. 그럼 내가 여기는 곡선이고 여기는 직선이니까 수평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럼 내 델타 M은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델타 1은 여기서 지금 수평선을 그었으니까 델타 C랑 같고요. 델타 2는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딱 긋게 되면은 가로 길이 곱하기 세타 C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내가 델타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이제 내가 요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멘트 때문에 발생한 여기 처짐이니까 2i분의 ml 제곱 이렇게 할 건데 L 자리에다가 이제 2분의 L을 갖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때문에 발생한 처짐 각이니까 2i분의 m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L에다가 2분의 L을 갖다가 넣는다. 정리하면은 이만큼 이제 올라가나 봐. 그렇죠? 그러면은 P 때문에 이만큼 내려가고요. 모멘트 때문에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입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하면 돼. 저는 그 밑에 방향을 플러스로 볼게. 그래서 3이i분의 PL 3승을 넣고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빼줬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대입해봐. 여기다 이제 3 이렇게 있고 2i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됐고. P가 1.6톤이고 그 다음에 L이 이제 얼마 있냐면 2.4m 이렇게 있고요. 넣고 여기다 이제 쭉 대입을 합니다. 얘를 이제 계산기 딱 두드리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1.08cm 나오나 봐요.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쪽을 플러스로 가정을 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1.08cm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35번.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서 단위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36번. 이것도 쉽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내민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힌지 롤러에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혓바닥 내미듯이 내민 게 내민보라고 했고, 이때 지점 B에서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가 이게 누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처짐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가 막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 B, 여기도 세타 B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집중하중을 여기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10톤 이렇게 가져와.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멘트는 내가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만큼의 모멘트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톤 곱하기 1m니까 10톤 미터만큼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톤을 가져오고 10톤 미터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은 얘네 때문에 발생하는 여기에 처짐각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10톤은 딱 이 지점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변형을 발생을 못합니다. 얘는 무시하면 되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이게 있는데 내가 여기 집중하중을 줬어. 이게 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무시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모멘트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처짐각을 구해야 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3이i분의 ml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구하라고 했으면은 6이i분의 ml이었겠지. 그쵸? 3이i분의 ml을 할 거고 m이 이제 10톤 미터가 이렇게 있고 L은 이제 이 길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걔가 답이다. 뭐 어려울 게 없고요. 37번. 이거 이제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A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얘가 얼마냐.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은 하중을 지금 여기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델타 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를 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봐가지고 호도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A는 6m에다가 이 세타 B를 곱하면은 구할 수가 있어. 6m에다 세타 B를.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한 거예요. 호도법으로. 그럼 나는 지금부터 세타 B만 구하면 되거든요.
얘는 어디서 구하면 될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요만큼만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가 세타 B면 여기 세타 B라고 했어요. 막각이니까. 그럼 단순보 지간 중앙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 지점의 차중각이니까 여기 공식은 16 2i 분의 PL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16 이렇게 있고요. 2랑 i가 있으니까 2랑 i 대입하고 힘이 5톤이 있고 여기 전체 길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타 B가 나오고 이 세타 B에다가 여기 6m를 곱하게 되면 이제 델타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38번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에서 단위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39번 이건 숫자만 변경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목기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번 하중이 달라졌지만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자유단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유단이 지금 여기에요. 자유단. 상상을 해봐. 등분파 하중을 받게 되면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쳐질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올라가는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얘 얼마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하중을 받고 여기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이룹니다. 그럼 내가 델타 C는 호두법 이용해서 2m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타 B.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세타 B만 구하면 되는데 결국에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막각이니까. 그쵸? 그럼 내가 세타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은 단순보 지간 전체의 등분파 하중이 작용할 때 지점의 처짐각 공식이니까 24 2i 분의 WL 3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2m 곱하면 요가 나온다는 얘기야. 대입을 합니다. 2i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W가 3톤/m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L은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41번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답을 외워도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9급에서도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은 거의 뭐 9까지 합격선입니다.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 천천히 볼게요.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자유단 C점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Q분의 P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해봐. 그럼 P가 이렇게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C점이 위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P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Q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밑으로 내리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P 때문에 C가 위로 올라가고요. Q 때문에 C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두 개가 상쇄가 돼서 0이 되려면은 Q분의 P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Q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P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린 게 요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여기만 하중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는 직선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호도법을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세타 P, 델타 P니까 델타 P는 2분의 L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내가 이제 2분의 L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할 건데 얘가 결국에 2분의 L이에요. 그럼 세타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랑 얘랑 막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를 봅니다. 요만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 단순보 지간 중앙에 집중하중이 있고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세타가 있으니까 공식이 16 2i 분의 PL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두 개 곱하면은 32 2i 분의 PL 3승이고 그만큼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쉽게 구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Q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 없어.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가 밑으로 얼만큼 내려가냐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것부터 합시다.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봐. 이렇게 딱 옮겨. 근데 그냥 옮기면 안 되죠. 이 점에 대해서 Q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모멘트의 크기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니까 2분의 QL만큼의 모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Q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2분의 QL만큼의 모멘트가 이렇게 있다고 볼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여기에 처짐을 구할 건데 이걸 내가 델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델타 1을 구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하중을 일로 다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직선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이 델타 1을 어떻게 구하느냐? 세타 B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가 2분의 L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세타 B를 구해줘야 되는데 세타 B 어떻게 구해? 아니 세타 B는 여기 말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Q는 여기 변형을 안 주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고, 여기 모멘트가 작용할 때 가까운 쪽에 처짐각이니까 3EI분의 ML을 쓰면 되겠지? 3EI가 이렇게 있고요. M 자리에다가 2분의 QL이 갖다 넣고, 여기 들어가는 L은 이제 여기 어디 갔어? 3EI분의 ML 여기 들어가는 L은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6EI분의 QL 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12EI분의 QL 3승만큼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얘랑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왜 아니냐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구했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얘가 없어. 이게 눌렀어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죠? 이게 휘어. 여기가 이렇게 직선일까요? 직선이 아니죠. 내가 지금 구한 것은 여기 직선일 때 여기 델타 1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직선이 아니고요. 실제는 여기도 이렇게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Q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휩니다. 요만큼 이렇게 휘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이만큼 내가 델타 2를 내가 다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휘는 거를. 그럼 이 휘는 건 어떻게 고려할 거냐? 요만큼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 휘는 것만 고려한 것을 델타 2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델타 2는 내가 이제 캔틀러버 끝단에 집중하중에 있을 때 처짐이니까 3EI분의 PL 3승하면 되겠죠. 그래서 P 자리에다가 Q 갖다 넣고 여기 2분의 L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Q 때문에 발생한 실제 처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푸는 게 됐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안 쓰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별도의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너지법을 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그래서 P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고 Q 때문에 이만큼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Q분의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이렇게 놓고요. Q분의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답인데 난이도가 높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합격만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답을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토목기사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냥 하나 외워놓고 얻어 걸리면 좋죠. 굳이 못 풀어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이 정도 내용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됐고요. 42번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힘강성이 2I인 프레임이 있는데 뭐 프레임은 그냥 우리가 뭐 라멘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기역자 라멘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어. 이때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밑으로 얼만큼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밑으로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이느냐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변형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밀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휩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 강절점이기 때문에 직각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직각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델타 C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지금 얘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호도법을 봅니다. 이렇게 호도법을 봐봐. 그럼 델타 C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세타 B에다가 여기 가로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가로 길이는 그냥 L입니다. L. 그래서 세타 B 곱하기 L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세타 B는 여기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직각을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이 처짐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거 A, B에서 봤을 때 B가 회전이 발생한 것만큼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발생을 합니다. 직각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그려서 봐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세타 B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은 요만큼 이렇게 여기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캔틸러버에다가 등분파 하중을 줬을 때
끝단의 처짐각 공식이잖아요. 여기 세타 b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타 b는 내가 이제 6i분의 w의 삼승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6i분의 w가 있고 l이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지? 그래서 이게 세타 b니까 여기다가 l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제일 쉽고요. 이게 제일 쉽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 단위하중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진짜 뭐 7급을 준비한다든지 정말 상위 공기업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실제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표현을 합니다. 실제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그리고 가상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내가 지금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점에다가 단위 하중을 주고 이거에 의한 모멘트를 표현을 합니다. 가상의 역계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x1이라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 하중을 받고 있잖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 게 요겁니다. 이렇게. 그럼 자르게 되면 여기 내가 내력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m1을 구해. 얼마 여기 하중 없으니까 m1은 0이겠죠. 그쵸? x1의 범위는 0부터 l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0부터 l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b에서 a 이쪽을 내가 x2라고 여기 딱 봅니다. x2라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자르게 되면 여기 내가 내력 모멘트가 이렇게 m2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힘평화 방정식을 고려해서 이 m2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w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0부터 h 이렇게 있겠죠. 0부터 h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하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점의 수직 방향으로 단위 하중을 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내력 모멘트가 있겠죠. 얘를 구해. 그럼 얘를 구하면 내력 모멘트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뭔 말하는지 알죠? 여기서 내가 힘평화 방정식을 고려해서 구하면은 마이너스 x가 나온다고. 한번 해볼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봐. 그러면은 m1 더하기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니까 1 곱하기 x1은 0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m1은 이제 마이너스 x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 써놓은 거고요.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거 없지? 요거 없고요. 여기 1이라는 하중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멘트가 이제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니까 L만큼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1을 가져왔고 L만큼의 이렇게 모멘트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력 모멘트가 있겠죠? 이걸 표현한 게 요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C점의 처짐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뭘 표현하면 되냐면은 2i분의 여기 내가 이제 실제 모멘트가 있고 가상 역계에서 단위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내가 적분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준 단위 하중 방향으로 처짐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위 하중법이에요. 근데 이거 풀자고 여러분들이 단위 하중법을 공부할 수는 없어. 그냥 변형도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쓸 건데 내가 여기 m1이 0이고 여기는 m1이 마이너스 x니까 어차피 여기 0 들어가면은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0이 된 거고요.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2i가 있고 m이 이거고요. 스몰 m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적분 범위는 0부터 h까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플러스 6i분의 wl h3승이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단위 하중을 준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밑에 방향으로 처짐이 이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걸 뭐하러 이렇게 풀고 있습니까? 단위 하중법으로.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고요. 43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중하중에 대해서 표현이 됐네요.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그림과 같은 구조물 해서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휘고요. 얘가 직각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직각을 이렇게 딱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얘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델타 C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럼 내가 델타 C를 구하려면 호두법이니까 가로 길이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할 건데 여기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세타 B는 어차피 여기서 내가 직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 B점의 처짐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캔틸레버보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각이니까
2i분의 PL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가 이렇게 있고요. 2i가 문제에 있으니까 대입하고 P가 15kg이고 여기 들어가는 L은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라디안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여기 가로 길이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얘도 이제 단위하중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제 역계에서 이렇게 자르고 모멘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x2라고 나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또 모멘트 표현하고 여기서 m1 있고 여기서 m2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상역계를 써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C점의 수직처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단위하중을 준 상태에서 자른 다음에 여기 내력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로 옮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내력 모멘트를 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이제 2i분의 m n dx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내가 이 단위하중을 준 방향으로 변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단위하중법이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죠. 정말 좋은 방법인데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굉장히 멋은 있지 이렇게 풀면은 그쵸? 근데 단순한 문제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좀 복잡한 구조에서 쓸 때 좋아요. 44번 이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이제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단위하중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